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휴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가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 가운데 자신의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 마트를 놀이터 삼아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놀게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마트에서 버려진 아이들처럼 아이들이 제멋대로 상품을 진열해 놓은 진열대 사이를 뛰어다니고 다른 쇼핑을 하는 다른 국민들을 치고 다니고 그리고 사과도 할 줄 모릅니다.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딱하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 아이들이 좀 더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현재 특히 2018년 우리 대한민국의 좀 젊은 어머니들 그 아이들을 보면은 마음껏 뛰놀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처럼 아이를 포기하는 버려두는 일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그런 인생을 살자고 지금의 그 아주 바쁘게 무엇이든지 스폰지처럼 그렇게 빨아들이고 배우고 해야 할 그 시기에 게으른 부모를 만나서 마음껏 놀아라. 네가 그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마음껏 놀게 내가 그것을 뒷받침을 해줄게. 이런 부모, 그런 부모는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사탕을 좋아한다고 해서 온 방에 사탕을 산같이 쌓아놓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것이죠. 아이들의 인생은 놀기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불과 몇 년을 지나고 나면 미처 준비도 못한 채로 성년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생활을 꾸려가고 이러한 상황으로 떠밀려서 나아가게 됩니다. 아주 다부지게 붙잡고 독하게 가르쳐야 그때 나가서 밀려가지 않고 제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잘 살기 위한, 공존을 위한 그런 삶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인들하고는 다르게 무엇보다도 그러한 것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아이들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공부요, 학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부를 그것이 학교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 공부가 나중에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자신이 뜻하지 않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러한 위험에 처하는 일을 더 많이 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시작이라는 것을 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좋은 선생님으로서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는 아이들하고 잘 놀고 즐겁게 지내는 그러한 친구가 아니라 그 아이의 장래를 걱정하는 그 아이를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그런 의사까지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트에 가면 또 다른 진풍경이 있습니다. 역시
그런 아이들은 좀 방치된 아이들 중에 속하는데, 그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아이들 눈에는 재밌게 보이는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그 끝에 서서, 길 끝에 서서 그 핸드레일을 있는 힘을 다해서 돌리는 그런 아이들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물론 너무나 어려서 다른 자기 그 형이나 친구나 이런 애들이 하는 것을 보고 같이 따라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어린아이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어머, 정말 열심히 핸드레일을 감고 있구나. 고맙다. 그렇게 하면 아이는 정말 눈을 반짝이면서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겠죠. 어떻든 이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센서가 감지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모터가 작동을 해서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네가 그걸 감아서 잘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 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잘못된 정보를 입수하고 그것이 저장이 된 다음에는 좀처럼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기는 쉬워도 잘못 배운 사람을 고쳐 가르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이들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이야기를 또 해야 하겠죠. 그는 마치 마트에서 이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을 감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미 감지하고 있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시위를 하고 또 그들의 그 힘들다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결국 이러한 경제 상태의 악화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고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하는 것을 거기에 주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는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이죠. 저 사람들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어서 정말 문제가 있어서 시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원래 나를 싫어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세금을 내기 싫어서 저런 불평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의 발표 그리고 여러 그 언론 보도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그의 입장은 일관되게 이러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반발한다. 그러니까 시위 같은 것을 한다. 할 때 그것을 그냥 하룻밤만 늦추면 된다. 그러면서 꼼수를 찾아내고 쇼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속마음이다.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보면서 그것이 반복될 때 그의 속마음이라든지 그의 가치관 그리고 매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분석해 낼 수 있죠.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600만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를 유예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의 상황을, 이것은 경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원래 세금 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원래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자그만치 600만 명의 국민을 속이려고 쇼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쇼를 하는가? 그러면 무시해버리지. 그것은 그들에게 겉으로 표현한 것은 이렇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군소리 없이 그냥 장사나 하면서 있도록. 그런데 생업에 전념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밖에 나와서 시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쇼를 하는 이유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시위를 못하게 할 것인가? 어떤 꼼수를 쓸 것인가? 그것은 세무조사를 유예 혹은 면제해 준다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면제하는 이런 것들도 잠깐만 뒤로 미루면 되는 것이죠. 반발을 완전히 억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냥 풀이 죽어서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그 시간 끌기를 하자. 그 말이 바로 브리핑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당분간이라는 말입니다. 당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 마치 하룻밤만 속이면 된다 하는 식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왜 국민들이 못 살겠다, 사는 것이 어렵다, 물가가 오르고 실제 소득은 줄어들고 장사가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를 망쳐버렸기 때문에 경제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그것이 국민들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미워해서 거짓으로 아우성을 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양측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이렇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돈이 없어요. 우리도 돈을 벌고 싶어요. 그 이야기가 소득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거기에 부응했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영업자가 이제 지출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출이라는 것은 비용이 될 겁니다. 이 자영업자가 줘야 할 돈, 그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세금으로 지원하겠다 그랬습니다. 물론 찔끔 지원하겠다. 그런데 찔끔 해봤자 안 되겠죠. 그러니 자영업자가 그래도 지출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는 것은 이것이 상을 주는 것인지 벌을 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한편으로는 이것은 무서운 협박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찔끔 주던 돈도 더 이상은 없다. 고작 세무조사 조금 늦춰줄게 하는 이야기, 그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2018년 8월 16일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 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왜 어렵다고 했습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최근에 얼마 안 됐다는 이야기죠. 내수부진 등으로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지난해도 어려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그것은 올해 새로 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내수부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들의 책임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왜 자영업자가 어려운가? 그것은 자영업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애초에 기업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새삼 국세청은 이것을 부정하면서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 그것도 겨우 내년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국세청의 발표, 여러분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일단은 국민들은 또 말에 속을 겁니다.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면 그러면 그 혜택을 자영업자들이 받겠구나. 자영업자는 세무조사를 안 받아도 되겠네. 내년까지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살펴봅시다. 세무조사는 누가 합니까? 국세청의 공무원이 하죠. 세무조사를 안 하면 누가 놉니까? 국세청의 공무원이 놉니다. 그렇죠. 결국 자영업자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놀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영업자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혜택을 받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국세청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죠. 국세청은 놀아서 좋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뭔가 그럴싸한 선물을 했다는 그런 허울이, 그런 것이 있어서 좋고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잊으면 안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있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반발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싫어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문재인 씨가 보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600만 명의 우리 국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탈세나 하려는 나쁜 것들이다. 결국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풀어가는가? 그렇게 하면 어째서 저런 대책이 미끼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지 하고 완전히 합치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안 할게. 그리고 너희가 거짓말을 하든 말든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을게. 탈세나 하려는 나쁜 자들에게는 분명히 선물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탈세나 하려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올바른 사람들이죠.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성실신고하고 그리고 자진납부하는 그런 준법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째서 탈세나 하려는 자들로 점 찍어 놓고 그리고 범죄자들을 다루는 수법으로 범죄적인 미끼를 앞에서 흔들면서 그들을 유혹하려고 한 것일까? 결국 이렇게 되면 이번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실패하지 않았고 단지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내수부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속여서 세금만 조금 내면 그러면 만족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면 너희 맘대로 한번 거짓말을 해봐라. 우리가 내년까지는 조사하지 않을게.
또 세무조사도 안 하고 너희가 거짓말하는 거 그냥 덮어줄게. 이런 터무니없는 제안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올바른 국민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미끼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측에서 나온 항변입니다. 항변이 아니라 이때는 반격이 되겠죠. 따라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현실을 모르고 법을 모르고 대한민국 국민이 준법 국민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든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국민을 속이면 큰일 납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